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루 평균 7.6시간 이상씩 일하는 우리.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도 각 분야 여러 전문가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하죠. 심지어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운동을 해야만 할까요?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토록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해야만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운동의 진짜 효과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과학 이야기. 오늘은 효과가 완벽하게 검증된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주로 운동과 신체 활동에 대한 권고사항 또는 권장사항,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의 검증, 그에 따른 운동 처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것들을 발표하고 최신 연구 기반으로 다시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서 다시 발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온 책이 ACSM의 운동검사, 운동처방 지침입니다. 일명 ACSM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죠. 1975년 1판을 시작으로 작년에 11판이 새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ACS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뭐 이렇고, ACSM 기준 강도는 뭐 이렇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ACSM,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발표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연구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운동의 효과는 정말 연구가 충분히 되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친 요인들이어서 반박이 불가한 것들입니다. 내가 운동을 해봤더니, 내가 운동을 시켜봤더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된 연구들이 쌓이면 또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만 모아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말하는 운동의 효과들은 강력하게 믿어도 됩니다. 자, 그럼 운동에 숨겨진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제시한 표인데요. 운동을 했을 때 인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 오른쪽을 보시면 근거 강도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함이라고 표시된 변인들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효과가 좋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운동을 하면은 강함이라고 표시된 변이는 무조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근거 강도가 강함으로 표시된, 즉, 운동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심폐건강, 대사건강, 체중 감소, 근육, 유방암, 결장암이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위와 같은 요인들이 생길 확률을 의미 있게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의 효과 중에서 심폐건강, 대사건강, 체중 감소, 그리고 근육의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이나 결장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여러 연구들은 운동이 유방암이나 결장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사망률을 낮춰줍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겠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꼭 미국 스포츠의학회 권고사항 정도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근데 운동의 효과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운동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표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근거 강도 중간으로 표시된 요인들은 다수의 연구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아주 소수의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미비하다고 보고된 요인들인데요. 이 요인들도 효과가 아주 절대적으로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입증된, 어느 정도는 검증된 요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중 감소 후 체중 유지, 복부 비만, 뼈, 기능적 건강, 방광암, 자궁암, 수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도 꾸준한 운동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수면이 눈에 띕니다. 수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불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치매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충분한 수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죠. 또한 수면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 요통과 같은 만성 통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있다면 꾸준한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근육의 능력이나 심폐 능력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망률을 낮춰주고요. 각종 암을 예방시켜주고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무조건 운동해야겠죠. 하지만 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근골격계 손상을 당하기도 하죠. 특히 요새 유행하고 있는 고강도 훈련에서 말이죠. 실제로 고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급성 심장 질환과 근골격계 손상 위험을 높인다고는 합니다. 즉 운동을 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는 보통 주기적으로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즉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잘 다친다는 건데요. 오히려 주기적으로 운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고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에서 이러한 급성 심장 질환과 근골부상을 확률이 주기적으로 운동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이고 꾸준히 운동에 참여하는 게 여러모로 건강상의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면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